안녕하세요. 4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단호박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제 이제 리오프닝이 됐잖아요. 네. 저희가 회식을 했습니다. 아, 바로 또 한잔 하셨구나. 3년 만이죠. 와, 10명 이상 모인 건 저 처음이었어요. 오, 3년. 3년 만에. 어땠어요? 분위기 다들 회식 저도 많나요? 막내라서 아파트하게 또 앉아 있었죠, 제가. 네, 아니요. 가장님 회식 분위기 말고. 그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가게. 분위기요? 네. 가게 분위기는 다 찼나요? 다 찼죠. 진짜요? 저희가 5시였는데 6시쯤에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두세 명이 아니라 네. 여러 회식 자리가 많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놀라긴 했어요. 사실 뭐 요즘에 거리두기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보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된 거잖아요. 24시간 시간적인 거는. 음. 근데 약간 10시만 되면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세대가 무섭나 봐요. 이따 그래도 저희도 익숙해져 있는 게 네. 8시 되니까 해산을 하더라고요. 아. 회식인데 뭔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지. 9시쯤 그럼 인원 수는 이제 좀 프리하게 가되 프리하게 시간은 가되 사실 뭔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굳이 11시, 12시까지 먹어야 되나 회식을. 뭐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1차에서 한 번에 끝낸다. 1, 2, 3차 싸구려로 가지 않는다. 짧고 굵게 먹고 끝난다. 오, 약간 우리 한국의 회식 문화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그죠? 아닌가. 약간 그런 것도 코로나의 또 좀- 순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 회식하나요, 피디님? 답이 없습니다. 예, 좋은 거 먹고 빨리 끝내는 거. 조회수가 100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닙니다. 아, 아니 지금 안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간밤에 또 미장이 아유,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초반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저는 보고 저는 이제 잤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숫자가 1이 돼 넘어 있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스닥의 반등이 컸죠. 나스닥은 2%까지 올랐고 사실 뭐 일단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였던 이유가 네. 국채금리였죠. 예. 2.8% 항상 이제 저번 주에 나오셨던 패널분들도 항상 늘 얘기를 하셨지만 네. 2.85%가 상단의 제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장중엔 그거 뚫었잖아요. 2.9까지. 그죠. 2.9까지 나왔고 네네네. 사실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렸어요. 심지어 어제 네. 미국 이제 투자 전략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이 3.25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2018년도에 3.25 갔을 때 그때 S&P 500이 4%까지 빠졌었거든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불안 심리 뭐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시장은 난 모르겠다 그냥 네. 리오프닝 가자. 그래서 어제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올랐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거리두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쪽에서 마스크 폐지를 하게 되면서 네. 좀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채금리 이슈는 또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75bp. 어, 사실 뭐 블러드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시장에 크게 충격이 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 점도표에서 항상 이 아저씨는 한 이 정도 네가 생각하는 이 정도 보면 다른 원래 사람들은 감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네. 하겠다 그냥 뭐 근데 생각하는 거지. 저는 어제 시장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국채 금리라든지 10년물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반등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음. 크게 뭐 저기 옛날 네. 딱 한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5월 5일이 또 음. FOMC니까 사실 이제 블랙아웃 기간도 서서히 접어들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또 언론사 이런 데서도 좀 살짝 조정하는 것도 있고 좀 불안 심리를 근데 잘 이겨냈네요. 잘 이겨냈죠. 또 결국. IMF 성장률도 또 하향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리오프닝에 대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주식이 뭐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걸 보았을 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우려들이 네. 사실 실적이 어떻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어. 리오프닝이 되고 되면은 네네. 이제 매출도 올라갈 거고 이제 미국도 서비스업이 워낙 이제 비중이 높은 그렇죠. 나라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쪽으로 좀 회사 좀 시장이 이제 그런 금리나 매크로보다는 이제는 실적을 위주로 보자. 어떻게든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거기에 먼저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의 악재는 좀 둔감해지고 실적에 무게감을 두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머스크는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트위터 인수하는데 내 돈 18조. 이게 진짜 본인 돈입니까? 사이버 모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제는 뭐 근데 이제 머스크 말이 별로 그렇게 통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을 했으면 도치코인이 날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코인도 많이 좀 하고 옛날에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요즘에는 하세요 코인? 요즘은 지금 보기만 하는 정도. 이제 코인의 매력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기라고 해서 좀 골프 보기.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맥을 끊었습니다. 양파시. 네네네. 네, 일단은 네. 머스크 얘기를 했죠. 네네. 사실 머스크에 대한 발언들이 사실 옛날에는 좀 영향이 있었지. 지금은 사실 그렇게 뭐 시장을 흔들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트위터 얘기는 뭐 지난 20주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뭐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이제 그게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이슈라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가는 것들이 좋은 거고 뭐 최근 어제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실적이 되고 어떻게 바뀌고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어제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한 게 장이 마감하고 나서 네, 발표가 맞습니다. 돼서 시간외에서 그렇게 급락을 한 겁니까? 네, 일단 3% 이제를 끝나긴 했지만 장 네.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죠. 20만 명이란 수치가 시장에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면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 집에 박혀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둘 다 것이라는 포함입니다. 미래가 선반영이 됐습니다. 둘 다 포함이고 일단 네. 1분기 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도 반영이 좀 됐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거고 그리고 OTT 경쟁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실제로 이제 네. OTT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어차피 넷플릭스가 1인 회사 거기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한 행동 같습니다. 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플릭스라든지 OTT 지금 뭐 실적 발표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빅테크라 꼽히는 카카오 네이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작의 흐름을 이어받을 것이냐 아니면 실적에 더 크게 우리나라에선 반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채팅창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 직진남이랑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일단은 뭐 시장은 뭐 그렇게 뭐 넷플릭스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지금 돌입을 했죠. 돌입을 했고 네. 어제 존슨앤존스도 실적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이던스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주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통 바이오텍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간다. 그런 치료제들 위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이제는 바이오는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개별주 흐름은 잘 체크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진단 키트 그 묻은 기업 뭐였죠? 시젠? 아니 시젠 말고 휴마시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코로나가 묻은 것들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좋아도 뭔가 컨센이 하향으로 조정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진단키트 통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꼭 진단 키트 아니라도 백신이랑 엮인 기업도 있고 코로나가 묻은 기업들 다시 주가가 올라갈 룸은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진단 키트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뭐 사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코로나 백신이든 진단 키트든 네. 사실 예전에 강하나에도 오시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사실 코로나가 사실 주요 메인이 아니었던 회사들이 많았던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기존에 제맥신. 네. 제넥신이었나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인상을 했던 이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주요 메인이 있었고 그는 임상 이상이나 일상이 진행했던 그 회사들이 메인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보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랐다는 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거품이 아니고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매출의 가치화가 조금 줄어들 거다 하다 보니까 하향을 한 거지 사실 결국 본질 가치는 결국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도 리포트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왔던 치료제들이 3년 동안 쉬었지만은 네.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동안 준비는 계속 해왔다라는 점 좀 서서히 리포트에서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당장 캐시카우가 좀 줄어든 그 쇼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의심의 그럼 여지는 고로 없다. 좋게 보신다는 거네요. 네, 그죠. 바이오텍. 좋습니다. 네.
미장 또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요? 미장은 뭐 어차피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아마 실적 위주로 실적자, 말씀을 네. 드릴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겠죠. 빅테크 엄청 몰려있죠. 애플, 인텔 뭐 네. 다 몰려 있는 만큼 네.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는 아마 당분간은 좀 실적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조만간 테슬라도 나올 거고 이제 그때마다 맞아. 한번 리뷰를 하면서 네. 이제 향후 좀 시장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미장 정리는 마무리해보겠고요. 광고 보고 나서 직진남이랑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